그래서 WWE NXT PLE 데드라인 후토크 이렇게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경기로 남성부 아이언 서바이벌 챌린지가 열렸고, 이든 페이지, 웨슬리, 제본 에반스, 네이탄 프레이저, 원래 에디 소프였는데 에디 소프가 부상을 당하면서 미스테리 선수로 이제 오바페미가 빵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승한 사람은 오바페미였고, 이제 오바페미가 NXT 챔피언십에 도전을 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바로 딸 수도 있는 너무 강력한 오바페미가 넘버원 컨텐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경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시작이 웨슬리와 제본 에반스의 이제 스타트였는데, 둘 다 하이플라이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 내용이 초반에 지루하지가 않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뭐 네이탄 나오고 이든 페이지 나오고 하면서 당연히 좋은 선수들이 추가되니까 더 재밌는 경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바페미가 딱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파워까지 겸비한 아주 그냥 맛깔난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에 할 얘기가 있는데, 그 로프가 이제 언더그라운드 매치를 대비해서 헐렁하게 해놓은 것 같다, 빳빳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좀 헐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언더그라운드 매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경기들을 보면은 좀 더 빳빳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실수도 확 줄었고 해가지고, 저 로프는 언더그라운드 매치 데뷔한다고 만약에 헐렁하게 해놓은 거라면 그거는 좀 문제이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경기로 언더그라운드 매치가 또 바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라바이스, 제이다 파커 했는데, 이게 UFC, MMA 방식의 경기 진행이 운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때리는 것처럼 피가 날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주먹질을 해도 레슬링 경기로 쳤을 때 주먹질이 그렇게 빠르진 않단 말이야, 연타로 쳤을 때. 근데 이 경기는 주먹질을 연타로 해야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 좀 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엄청 재밌었다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왜냐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완전 바닥을 치는 경기가 나올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네, 다행히 그러진 않았고, 또 롤라바이스가 이제 언더그라운드에는 또 이제 특출나기 때문에 앞에 두 경기도 이겼었죠. 언더그라운드 매치 했을 때 이제 셰이나 베이즐러, 나탈리아 상대로 이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 운영을 잘했던 것 같고, 저 언더그라운드 기믹 매치 자체는 나중에 이제 클래식한 경기 운영을 하는 뭐 군터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나중에 저 경기를 했을 때 아주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다. 제이다 파커도 이 MMA를 안 해봤으니까 이 선수가 MMA 방식의 프로레슬링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게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준수했던 것 같아요. 평타도 못 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면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긴 했고, 다른 것보다 좋았던 점은 이제 조명. 이제 지난 경기 때는 그 음지에 있는 되게 음습하고 뭔가 좀 어둡고 뭔가 뒷골목 느낌의 그거를 내기 위해서 조명을 되게 어둡게 했거든요. 음침하게 했거든. 근데 그때 잘 안 보였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오늘 언더그라운드 매치는 조명도 더 밝게 하면서 확실히 전보다 훨씬 경기가 전체적으로 잘 보였고, 참 웃긴 게 저희 국내에 있는 팬들끼리, 저 포함해서 국내 팬들끼리 얘기한 건데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좀 신기해요. 저희 현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긴 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밝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피드백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경기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경기로 NXT 태그팀 매치에서 이제 네이탄 프레이저 엑시엄, 그리고 마일스 본, 테비언 하이츠 해서 이제 노커터 캐치 크루, 이름이 빡세. 노커터 캐치 크루, 거기 이제 마일스 본, 테비언 하이츠가 이렇게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은 마일스 본은 랜디 오튼 닮은 걸로 아주 유명했고,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요. 아예 안 들리는지 잘 안 들리는지 좀 헷갈리는데 한쪽 귀가 안 좋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비언 하이츠는 더 잘한 것 같아. 저 테비언 하이츠가 제가 그전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글빠글 하니까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힘이 좀 남아 돈다? 어떠한 기술을 써도 힘이 좀 더 넉넉해서 더 빡센 기술을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정도로 좀 여유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쉽게 패배를 했죠. 네이탄 프레이저랑 엑시엄이 실수로 네이탄 프레이저한테 드롭킥을 날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이제 테비언 하이츠가 피하고 네이탄을 끌어들이면서 실수가 나온 건데, 그런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네이탄 프레이저 엑시엄이 이겼다. 또 한 번 방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네이탄 프레이저 엑시엄은 과연 언제까지 태그팀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둘의 분열, 오늘도 엑시엄이 네이탄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싸우지도 않아. 이제 실수로 공격한 거는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 정도로 둘의 이제 분열은 그냥 분열 떡밥만 익숙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팀이 언제까지 갈지와 그리고 태그팀을 언제까지 지킬지, 아마 팀 분열과 동시에 태그팀을 뺏길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로 NXT 챔피언십 트릭 윌리엄스 대 리치 올랜드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위클리쇼에서 리치 올랜드가 트릭의 목을 공격하면서 트릭 윌리엄스가 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오늘 경기 때. 그래서 리치 올랜드가 거의 넥브레이커 위주의 목만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들로프와 탑로프 사이를 트릭 윌리엄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목이 껴버리는 그런 연출까지 나왔는데, 그런 연출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굳이 있어야 됐나. 그리고 그 이후에 리치 올랜드가 피니시까지 들어간 거면 챔피언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결과는 트릭 윌리엄스가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릭 윌리엄스는 다음 상대로 오바페미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오바페미는 악역으로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 올랜드는 이제 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지더라도 좀 젖잘싸 그런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한 경기가 저는 이 NXT 챔피언십이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루즈했어. 왜냐면 초반에 좀 목을 위주로 공격해서 이렇게 루즈한 느낌이 나는, 좀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밋밋한 느낌이 드는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빡세고 좀 리치 올랜드는 좀 더 하드코어한 기술을 쓰면서 좀 그런 장면들이 막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이 딱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트릭샷으로 했는데 좀 애매하게 들어갔고, 시작부터 엔딩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고, 둘의 경기 호흡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혹평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거 재밌게 보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성 아이언 서바이벌 챌린지 매치 해가지고 이제 줄리아, 스테파니 바케르, 솔루카, 자리아, 렌 싱클레어 해가지고 이제 5명이 붙는데, 사실 이 대진표만 봐도 렌 싱클레어를 제외하고는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리고 렌 싱클레어는 좀 언더독 역할로 해서 중간중간에 간혹 뭐 한두 개씩 좀 임팩트를 주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경기를 딱 봤는데, 일단은 시작부터 줄리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렌 싱클레어가 두 번째 선수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싱클레어가 생각보다 활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뭔가를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정말 이제 짧게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려 3번의 핀을 주고 270초를 감옥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싱클레어는 본인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MVP는 솔루카. 와, 솔루카는 제가 이제 NXT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로 솔루카를 항상 뽑았잖아요. 와, 이번 경기도 진짜 솔루카가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이기지 못한 거에 아쉬워할 만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아직 엄청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 더 유명해져야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경기력은 이제 좀만 인기 끌면은 난리 날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솔루카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450도 더블 클로스 라인은 진짜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카의 그 피니시 이름 뭐죠? 솔루카의 피니시도 정말 잔잔한 경기도 갑자기 확 끌어올리게끔 할 만한
그런 피니시지 않나. 소울 스네치 감사합니다. 소울 스네치 그 기술 아주 솔로카는 정말 칭찬을 해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리야 파워되지, 스피드 있지, 유연하지, 아주 그냥 자리아는 이제 스피어, F6, 문솔트 가능하고요. 점원 슈플렉스 파티도 가능하고, 자리아는 뭐 자리아 역시 이제 짬바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경기를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리아 리플리가 가장 경기해보고 싶은 선수로 자리아를 뽑은 적이 있거든요. 자리아가 데뷔하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랬는데 왜 뽑은지 알겠어. 그냥 같은 호주 출신이어서 뽑은 것보다 경기력을 보고, 이 자리아 선수는 진짜 리아 리플리랑 나중에 붙으면 정말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정말 미미스의 미래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선수가 또 자리아인 것 같습니다. 뭐 스테파니 바케르는 이제 619도 쓰고 막 여러 가지 기술을 막 쓰는데, 이제 여기 NXT 오기 전에 줄리아랑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자주 붙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줄리아랑 이제 페투페만 해도 약간 긴장감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줄리아를 가장 응원하긴 했지만 이제 스테파니 바케르도 개인적으로 가장 잘 될 것 같은 선수거든요. WWE에서. 그래서 스테파니 바케르가 좀 바로 위미스 챔피언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차근차근 쌓아서 나중에 어떠한 뭐 인기 있는 어떤 거 챈트나 이런 거를 하나 따낸다면은 이 선수는 바로 떡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경기에서 승리한 줄리아는 약간 스테파니 바케르랑 결이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저는 줄리아는 약간 이효과라고 좀 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줄리아에 대해서는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줄리아 역시도 이게 정말 제가 한 선수 다 칭찬만 하고 있는데 이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줄리아도 너무 그 타이밍 맞춰서 경기를 잘 운영해 줬고, 1번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고, 1번으로 나왔을 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싱클레어를 상대로 좀 경기 운영도 잘 이끌어줬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록센 페레즈랑 위미스 NXT 챔피언십을 하게 됐는데, 아마 줄리아가 거의 바로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록센 페레즈는 콜업이 되고, 줄리아는 스테파니 바케르, 자리아, 솔루카, 싱클레어는 좀 더 다른 데서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선수씩 도전자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줄리아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 5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아무래도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였던 위미스 아이언 서바이벌 챌린지 매치였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인에 있는 위미스 선수들 중에 경기력 안 좋은 선수는 이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콜업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버티는 거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미스 디비전도 워낙 탄탄해지고 있고, WWE가 기회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NXT 선수들이 만약에 콜업 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력 안 좋은 선수들은 이제 메인에서 아예 거의 못 뛰지 않을까, 경기를.